쉽게 알 수 있는 나라, 그러나 알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가 중국이다. 또 중국인은 쉽게 친해져요. 고량주 열어놓고 술 마시고 건배하면. 그렇지만 알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친구가 중국인이다. 같은 동양인인데 왜 우리와 다르고 사고가 다른가? 이들은 이들만의 역사 문화적 공간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 소개인데요. 여기서 클릭이 안 되는데 여기서 만약 클릭하면은 제 방송에요. 저는 중국어로 시사 방송을 해요. 중국인들과 같이 라이브로 걸어놓고 그러니까 보통 한번 나가면 시청률은 얼마 안 봐요. 한 1000만 명 봐요. 중국에서 1000만 명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전체 클릭수 아마 3억 정도 나와요. 우리랑 다르다. 이거는 제 글들이 많이 써 있는데 중국어. 저는 이제 외국 언론에 특파원을 하니까 중국 글을 수시로 써야 돼요. 저는 중국어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표준어 외에 광동어, 복건어 이거 같이 해서 초창기는 제가 중국인들을 통역을 많이 해줬어요. 서로 다르니까. 그리고 중국인들이 안 가본 지역을 더 많이 다녔죠, 제가. 그래서 다니다 보면 꼭 젊었을 때 동네 아줌마가 자꾸 집에 와서 밥 먹자고 그래서 가보면 꼭 그 젊은 처녀들이 앉아있고 그랬어요. 그 당시 외국에서 왔다니까 우리 딸인데 한번 이렇게 만나보라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외부 세계를 잘 몰랐어요. 지금은 서로 알아요. 핸드폰 5억 명 이상이 들고 스마트폰으로 내 이름 치고 뭐 하는지 바로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중국은 내가 시장 가서 뭐 먹고 머리 어떻게 자르고 택시 어떻게 부르고 다 인터넷 하나로 해결이 됩니다. 돈 지불도 인터넷 하나로 핸드폰으로 다 해결돼요. 중국엔 DVD가 있지 비디오 카세트 플레이어는 없었어요. CD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뛰어넘은 거예요. 핸드폰 조금 모방하다가 바로 스마트폰으로 바꿔 만든 나라가 중국. 중국은 모든 걸 뛰어넘길 잘해요. 더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오늘은 도입, 중국 근대화 사회주의 국가 성립. 왜 여러분들이 중국이 사회주의가 됐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공산당이라는 사람이 이겼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요. 5000년 역사 때문에 중국은 사회주의가 된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가 첫째고요. 그 다음에 영토 정말 넓은가? 중국 정말 넓은가? 진짜 넓죠. 중국에서 가장 넓은 성을 신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장에 와보지 않고 중국이 넓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티벳 다음에 내몽고 뭐 이런 식으로 무척 크단 말이에요. 인구요. 중국은 어느 도처를 가나 사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 걸 공부하고 그럼 공산당이란 무엇인가? 중국 가서 뭘 하려면은 뭐가 문제냐? 그 사회 체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복잡하게 돼 있어서 위법을 하고는 생존하기 어렵게 돼 있는 상태예요. 위법으로 좀 벌만 하면은 많이 옵니다. 소방서부터 해서 위생부까지 와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못 하게 돼요. 파산 신고 빨리 해야지 끝나는데 1년 걸려요. 우리나라처럼 쉽게 정리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다음 모든 기록을 여러분들 공안에 의한 기록으로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호텔 가서 잘 때도 여러분들 호텔방에 잤다는 게 여권 스캔돼서 공안국에 동시에 다 기록이 돼요. 우리랑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정치와 지금 상황은 어떤가? 문화와 습관은 어떤가? 문화 습관. 중국 문화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식으로 간단하게 중국이다. 보여줄 수 없는 게 문화예요. 복잡하다. 그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사고를 하는가? 중국인들의 사고는 아주 복잡하고 그걸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를 분석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요 내용이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중국인과 오래 살고 중국 사회에 살면 느는 것은 인내고 가면 갈수록 남을 사랑하면서 용서하게 된다. 지친다. 그게 중국 사회예요.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느끼냐? 그 안에 사는 14억 명이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죠. 내려가서 이제 1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말에서 근대. 우리 청말은 신해혁명 이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해혁명 이전이 이제 1911년 신해혁명이고 1912년에 중화민국이 만들어지는데
근대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근대 사상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래서 5.4 운동을 얘기해요. 그래서 1919년을 썼고 왜 이들이 사회주의로 갔는가?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5.4 운동은 중국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근대화 사회주의 국가 건설. 중국은 아편전쟁 이전까지 전 세계 무역량의 30%가 중국 거였어요. 지금은 한 13%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큰 중국을 서양이 호시탐탐했죠. 그래서 중국의 남대문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홍콩 광동성 지역을 얘기해요. 거기는 펄리버 주강이 흐르는데 거기를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무역량에서의 손해를 본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아편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의 민족 영웅 임측서 린저시라는 분과 전쟁을 하게 되는 게 제1차 아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아편 전쟁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광동성의 광주, 그다음에 홍콩이 할양이 되고 그 외 지역도 개항의 길로 가는데 이것이 1차 아편 전쟁. 여기서 그들이 양보하지 않죠. 에로 사건 비슷하게 그들은 2차 아편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북경까지 침략하는 기반이 돼요. 그게 천진조약과 북경조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또 프랑스도 우리와 같은 조공국가였어요. 청푸전쟁에서 패한 청나라는 프랑스에서의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남대문에서의 다 뺏기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북경까지 올라온 다음에 바로 무장이 시작된 일본에 의해 가지고 가보전쟁이라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바로 동북의 문까지 뺏기고 영어로 많이 연가는 만주리아라는 곳에 일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청나라의 마지막 시대로 갑니다. 우리가 많이 보던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의 내용은 이 부분의 내용을 부위의 자서전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아편을 피던 모습. 여기는 바로 광동성에 있는 광동성 주의시 호문이라고 아편 전쟁 전적지입니다. 마카오로 나갈 수 있는 지역이죠. 네, 내려가서. 당시에 이러한 문제로 이루어졌을 때 광동성에는 인재가 많아요. 홍수전이라는 객가 사람이 바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킵니다. 상제에 의한 가치관이 전도사가 남긴 책을 보고 더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제해야 된다서 나온 것이 태평천국의 난이고 그때 나온 게 태평천국의 화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망해가니까 중국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용장을 위시로 해서 양무운동을 펼칩니다. 서양의 힘으로 무기도 신식화, 군함도 신식화해서 이겨나가자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북양해군입니다. 이 북양해군이 바로 압록강 앞에 단동 앞에서 침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호랑이가 자빠졌다 이거예요. 일본인들이 만주를 향해 돌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평천국에 나눈 후에 양무운동을 펼쳤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변법자강, 변법자강은 바로 강요위라고 그러죠. 양계초에 의해서 뭔가 바꾸자고 했지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실패해 가니까 이때는 자이태우, 지금 청나라의 묘는 동릉이라는 데 있습니다. 북경 외곽에 있고 여러분들이 가서 북경에서 보는 건 명나라의 명 13릉이에요. 청외곽에 있는 그 북경 외곽의 청릉에 가면은 자이태우의 묘가 있고 해요. 다 독을 대고 그랬지만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모습을 서태후가 힘을 바꿔서 걔네들의 변법이 실패하게 만듭니다. 왜? 자신이 더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건 청나라 사람들, 만주족이죠. 그다음에 서태후가 사망하고 선통제가 즉위를 하는데 선통제가 바로 푸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부터 이들이 내려올 때까지 손중산, 원세계, 웬스카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파견돼 있던 분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바로 새로운 시대가 하는데 원세계가 죽은 다음부터는 바로 중국에서는 어떤 시기로
연결이 되냐면은 원세계가 죽으면은 바로 군벌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군벌 시대가. 보면 신의 혁명에 의해서 호북서 의창에서 혁명을 성공해요. 이게 바로 영화 10월 유신, 스웨 웨이청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거예요. 손준상 혁명 부분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성명을 해서 남경시의 중화민국 정부를 만드는데 손중산한테 얘기하는 게 이거 하지 말고 나한테 저걸 달라. 총통권을 달라. 임시 대통령권을 달라. 그래서 주고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황제제로 복원이 됩니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에서 이러면 중국은 안 된다. 나왔던 게 전두쇼, 진독수회에서 신청년이라는 잡지를 해서 사회 개몽 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대세였어요. 이게 바로 그때의 지식인들의 모습입니다. 1919년 5.4운동을 통해서 무능한 천정부가 망했지만 우리 중국은 외국에 맺는 조약이 옳지 않다. 젊은이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당이 결성이 되고 1921년에 바로 상해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져요. 공산당과 국민당은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한 뿌리에서 나눠지는 거예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 원세계는 왜 당시에 황제제로 복권하려고 하는가? 자식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받은 첩도 있었어요. 고종이. 이 자식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전통 사상을 못 보내요. 원세계는 만주족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운남에서 봉기한 반원세계 운동에 해가지고 서양에서도 원세계 보고 내려가라고 그럽니다. 안 내려갔죠. 그러는 중에 1916년에 원세계가 죽게 됩니다. 원세계는 천진 근처로 해서 신식 군대까지 배양하면서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던 거죠. 손문은 우리가 중국의 국부라고 그러죠. 과거의 중화민국, 지금의 대만, 그다음에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지역, 그다음에 중화인민공화국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서 다 국부로 얘기하는 분이 바로 손문입니다. 천하위공, 티엔시아 웨이공 이분이 얘기한 거 천하를 공평하게 해야 된다. 많은 사상 중에 공평이란 말이 들어갔지 민주, 자유란 말이 안 들어갔어요. 이분도 많은 사상을 어렸을 때 하와이에서 배우고 또 영국으로 망명도 가고 일본에도 망명 가했었지만 많은 사상을 러시아에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때는 공평 사상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병상에 손문이 사망하게 됩니다. 바로 북경으로 가는 기차 속에서 모든 걸 많이 바꿔야 되고 우리는 좀 더 잘 사는 중화민족의 국가를 만들자고 하다가 죽는데 이 영화는 송가왕조라는 영화 있죠. 이게 이제 와일드 스완이라고 해가지고 백조라는 그 소설을 영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송씨 왕조들의 얘기를 쭉 쓰게 된 거죠. 내려가서 보겠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돌아가시자마자 그 밑에 있던 장개석이 바로 국민혁명으로 북벌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년에 원세계가 죽은 다음에 군벌이 난립했단 말이에요. 바로 황포군관학교에서 북벌을 시작해요. 바로 매형고도를 통해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때의 지지 세력은 황포군관학교의 군사 자문은 미국이 아닙니다. 소련이에요. 그걸 가지고 올라가다가 방향을 틉니다. 이게 아니라 미국과 손잡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겠다. 상해로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해로 들어가가지고 1927년 4.12 구테타로 국공 분열이 이루어져요. 뭐냐면은 상해의 많은 공산주의 지하 조직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끼에 나오는 얘기죠. 새끼의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는 바로 이 영화의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1927년에는 중국 국민당의 군대였던 강서성 남창에서 군인들이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국민당 군대가 부패됐다. 거기서 만들어진 게 바로 중국 공산당 군대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국민당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남창봉기라고 해서 홍군이 만들어지는데 북벌을 그래도 타협과 이런 속에서 만들어낸 다음에 28년에 남경정부를 장개석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데 만주에 들어와 있는 일본군은 바로 마적단을 통해서 만주의 점령을 완전히 하게 됩니다. 초창기는 장학님의 아버지 장장님을 지원해 주다가 후반기에는 장장님은 뭐냐면은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잡아놓던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아들이 맡아 했는데 그게 장학량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여러 이제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31년에 만주에서는 일본이 만주 침략과 동시에 푸위에 의한 위만주국이라고 불러요. 가짜 만주국. 그러니까 일본에 의한 만주국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31년 일본의 침략을 받은 만주 지역은 1937년에 가서는 북경 노구교라고 있어요. 서남 쪽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마르코폴로 브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폴로가 지나갔던 지역인데 여기를 공격하고 북경 전을 포함한 중국 전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37년부터 1945년까지를 8년간으로 해서 8년간 항쟁이라고 그래요. 이 기간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다 손을 잡고 항전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북양해군이 넘어지고 기독교에 의한 의아단 운동. 이 의아단 운동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바로 북경의 원명원이나 이런 게 다 불타는데 우리는 의하단이라는 힘으로써 우리의 무술과 힘으로써 왜곡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 옛날 영화 중에 있어요. 북경에서의 50일. 바로 이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그때 이거를 제압하기 위해서 80 연합군을 불러가지고 바로 중국의 북경이 완전히 서양군들에서 진압이 되는 과정이죠. 진압이 되고 보물이 그때 다 나간 거 지금들 다시 사들이는 단계죠. 이 사건에 의해서 북경까지 함락되고 자이태우는 서항까지 도망가는 일이 생겼던 일입니다. 1940년, 34년 중국 공산당이 장정에 들어갑니다. 장정은 바로 장개석의 공산당을 가감하게 섬멸하는데 대항하기 위해서 멀리 떠나는데 지금 얘기하는 강서성은 홍콩 광동성 위에가 강서성입니다. 도자기로 유명한 경덕진 그 밑에 내려가면은 바로 서금이 있고 서금 밑에 가면 노산 전명목이라고 그러죠. 노산의 진명목을 보자. 루산 전미엔무 그 노산회의라는 데가 나오고 거기가 서금이에요. 서금에서부터 25,000km를 뛰어가지고 섬서성 연안까지 갑니다. 거의 다 죽는 거죠. 얼어 죽고 배고파 죽고. 이 와중에 모태통이 권한을 잡게 돼요. 그게 바로 쭈니회의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태통은 큰 실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러시아파가 실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저러한 토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국 여행 다니시면은 토굴에서 이렇게 자는 여행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당시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들이 장정 이후에 다시 힘을 모아서 린비아오라는 사람이 동북부터 국민당군을 이기면서 나중에 전역을 전부 다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서안에 바로 장항량에 의해서 장개석이 연금이 됩니다. 화청지라고 양귀비가 모욕했다는 그 지역 근처라기도 하고 뒤에 별장이라는 데서 연금이 됨으로써 국공 합작을 하자. 일본과 싸우자. 그걸 이끌어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둘이 찍은 사진이 진짜 자료 사진인지 합성된 건지는 모르지만 아직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밑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면은 송가 왕조를 보면은 송미령이 장개석을 구하러 가는 그 내용이 나와요. 영화에. 바로 비행기로 구해와가지고 박수치면서 이제는 살았다 하는 거.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결국 건설이 되고 중화민국으로 중국에 만들어졌던 중국에서는 이제 국민당 군부라고 하는데 중화민국이 대만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51년 통일되자마자 힘을 모아야죠. 티베트 점령에 들어갑니다. 티베트 점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민공사가 출발하게 됩니다. 이 인민공사는 뭐예요? 단체적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남녀 나눠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대량 생산, 계획 생산을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생산 효율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대약진 운동. 모든 지역에 철강을 만들어서 철강업 세계 1위를 만들자고 한 게 바로 대약진 운동의 철강 사업이에요. 생산량 세계 1위가 됩니다. 그렇지만 불량률 세계 1위. 못 쓰는 고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힘을 잃어서 나오는 것이 문화대혁명인데요. 다시 59년 티베트 지역 가서 달라이라마가 그 당시에 인도로 이제 다람사람으로 갑니다. 북인도 쪽으로 가는데 여기를 진압을 하는 거예요.
티베트에는 많은 장족 외에 장족 안에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기 해제를 시켜요. 중국은 이런 게 있어요. 인민해방군이 왔다는 걸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중국인들은 기차 사고가 나거나 배가 범람하거나 해방군이 오면 박수를 쳐요. 인민해방군들은 그들을 구해주러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농촌에서. 그런 의미로 거기서 해방이 됐는데 티베트 입장에서는 해방된 게 아니죠. 뺏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티베트 사람들 보고 그러죠. 왜 중국은 독재를 하느냐. 자유를 줘야지. 그건 우리 얘기고요. 중국에서 그런 얘기하면은 검열 대상입니다. 더 재밌는 거는 티베트는 히토류와 모든 무석, 금속, 유색 금속 보고예요. 미래 산업의 보고고 이거는 지하에 있던 땅이 인도 대륙판하고 중국 대륙판하고 합쳐지면서 태평양과 합쳐서 올라간 지역이라 전부 다 이게 보고랍니다. 이걸 뺏길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고 64년 중소 분쟁이 이루어지고 10월 이러한데 문화대혁명은 66년부터 76년이에요. 문화대혁명 왜 이루어졌나?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왜 이런 와중에 64년에 원자폭탄 실험을 합니다. 이게 원자폭탄 실험을 하는 거예요. 64년에 성공을 해요. 미국에 있는 중국 과학자들이 몰래 들어오고 러시아에서 힘을 좀 받아서 기술을 받다 러시아 군사자문단, 과학자문단이 떠납니다. 그거를 모든 방법을 써서 자료를 좀 받아서 원폭 실험에 성공해요. 64년. 66년 핵미사일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감숙성에서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67년에 수소폭탄을 만들어요. 그 어려움, 우리가 얘기하는 문화대혁명, 왜 문화적으로 모든 걸 다 부시는데 왜 문화대혁명이냐. 사상을 바꾸잖아요. 왜 이루어졌냐. 이거는 당시의 정치 형태에서 권력에서 밀려나고 있던 모택동이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권력의 힘을 다시 잡는 과정이에요.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대혁명을 통해서 중국이 모택동 체제를 완전히 확고히 한 다음에 69년 중소 국경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수리 강변으로 해서 많은 소형 전투들이죠. 일어나고 했는데 71년에 불가리아 대표단의 창의에 의해서 제3세계론이라는 반둥회의 때부터 나온 건데 그래서 바로 71년 유엔에 가입해요.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죠. 중화민국이 들어있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은 스스로 나갔어요. 중화민국은 나갔죠.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오게 돼요. 바로 이때를 중심으로 키신저가 극비리 방문을 합니다. 72년은 핑퐁 외교가 탁구 외교가 있었는데 키신저 방문을 서방 세계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트남을 거쳐서 파키스탄을 거쳐서 병든 것처럼 해서 몰래 북경으로 들어가서 회담을 이끌어냅니다. 바로 72년 양국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45년 정전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미국군은 중국 공산당, 국민당군과 다 협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49년까지 남아 있었어요. 공산주의가 되기 전까지. 양쪽을 다 이렇게 친하게 관망하고 지내다가 49년 이후에 72년 처음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75년 이때부터 영웅이 죽습니다. 75년 대만으로 간 장개석이 사망하고 76년 모택동이 사망하고 주울레도 사망하고 바로 원로 장군이 주덕도 사망합니다. 77년부터 화국봉이 집권하고 중국과 미국은 1979년 정상 수교를 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먼저 외교를 정상화시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대약진 운동의 바로 철강 만들던 모습. 혁명과 같은 대약진, 그 다음에 천안문의 홍위병들이 바로 홍위병에 둘러싸여 있는 모택동 이런 모습. 모택동은 당시에 유소기에 의해서 밀려나던 권자를 왜 대약진 운동의 실패를 유소기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바로 인표의 도움으로써 문화대혁명이라는
홍위병들의 힘을 통해서 권력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니면은 1966년에 내려와서 모태통의 시대는 끝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많이 반성을 해야 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아직 많이 토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3년에 신장의 핵실험, 감숙성은 불교 성지로 이렇게 많이 주천 있는 지역인데 그 닝샤 쪽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 왜냐하면 서유기, 손오공 이런 사람들이 지나가던 지역이죠. 주천에서 위성 발사하는 모습. 루마니아 대표가 중국 가입 건의하던 모습. 그 다음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모습. 올라가겠습니다. 내려가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핑퐁 외교부터 71년, 그 다음에 미 정상회담, 72년 모텐통과의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다시 등소평의 개혁 개방은 78년에 권자에 다시 올라옵니다. 등소평은 원래 주자파라는 이유로 실각도 됐고 초기에 모태통을 지지한다는 이유로도 실각이 됐는데 나이 잔뜩 들어서 바로 중국의 권자에 올라서 개혁 개방을 밀어붙입니다. 그 당시에 타임즈에 나왔던 거고, 잘하셨는데 육사 천안문 사태 때 무력 진압 문제 때문에 권자에서 물러나시고 뒤에서 막후 정치를 하게 되죠. 천안문 사태는 아직도 중국이 금기 상황으로 그리 다루지 못하고 있는데 학자들이나 여러 군데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천안문 사태는 여러 번 있었어요. 주울레 돌아가신 다음에도 천안문 사태 한 번 있었고요. 이거는 89년 6.4 천안문 사태라는 사태입니다. 강택민 호금도 시대를 거쳐 시진핑 시대로 오는데 강택민은 양주 사람이요. 양주 사람은 장사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민족 부흥을 무척 주장하셨다고요. 민족 부흥을 주장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호금도는 공천당, 중국의 청년 공산당 출신으로서 청렴하길 좋아해요. 안희성 지시라는 적계라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10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 시대로 왔죠. 2012년부터. 그런데 바로 이 2001년하고 2008년에 중요한 일이 있는데 후진타오 호금도 시대에 WTO 가입과 북경올림픽. 북경올림픽 이후에 북경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집값이 20배 오르고 북경이 우리나라 그 강남에 있는 집 중에서 재개발 대상 30평이면 북경에서 그 얼환, 사환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도 똑같이 한 10억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지역이 아니다. 비슷하다. 근데 좀 아직 격차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강은 여러분들한테 그 국가가 만들어지는 근대사에서 왜 중국은 이렇게 걸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의 많은 사람들은 잘 사는 중국을 만들고 싶었지만 키워서는 이렇게 봐야 돼요. 송원명청이라고 그러죠. 송나라는 한족의 나라입니다. 개봉이 수도였고 원나라는 북경을 수도로 한 나라고요. 명나라는 주원장이 남경에서 만든 국가인데 북경으로 옮겼던 나라고요. 청나라는 누르하치가 바로 지금 하얼빈 위쪽 치치하얼이라는 데서 발원을 해서 내려와서 금나라로 내려온 다음에 누르하치가 사망하고 황태극이라는 아들에 의해서 청나라를 건국하게 되고 이자성이 그때 들어오는 것을 또 오삼계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 그러면서 청나라 문화를 만들어요. 지금 북경에 가서 보는 건 대부분이 청나라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에 남아있는 명나라 문화입니다. 만리장성은 과거부터 쌓아왔던 것이 계속 확장된 거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보는 이 역사 빠른 흐름을 잡기 위해서는 중국은 변화한다.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만들어진 중국인들은 아직도 그대의 사고를 현대적으로 변형을 했을 뿐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대우받는 중화민족이 되겠다는 그들의 꿈을 불 붙여서 일어나게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